사실상 그 근감소라고 하는 게 현대인의 거의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헬스센터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근감소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그죠? 네. 우선은 인식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육 감소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예, 대부분 그렇죠. 네, 예, 그걸 그거 정말 인정,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인정을 하시거든요. 예. 오히려 당뇨, 고혈압, 흡연보다 이 근력 약화가 더 사망률을 높이거든요. 예. 근데 그 근감소증은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여서 노화다.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을 우선은 좀 바꾸기 위한 캠페인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병원 가서 약 처방 받듯이 근감소증 또한 처방을 받아야 된다. 어떤 처방을 받냐? 운동에 대한 처방을 받고 영양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된다. 저는 사실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요. 저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60이 좀 넘었고, 근데 이제 아마 선배들 이렇게 만나면 70이 가까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의 몸을 최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런 강도 있는 운동을 하지만 나는 걷는 걸로다가 충분하다. 걷는 건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좋은 웰레이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걷는 게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예. 그냥 걷는 거는 그냥 일상인 거죠. 음.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의 그냥 하나의 움직임이다. 움직임이다. 예. 예. 그래서 걷는 거, 우리는 앞으로 걷는 거를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예. 걷는 거는 그냥 기본이다. 네, 내 삶의 그냥 기본 그러면 베이직이다. 지금 그 트레이너께서 말씀하시는 네.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걷는 걸 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걷는 걸 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100세 시대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티토노스처럼 병들어서 100세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0세까지 우리가 정말 액티브한 시니어의 삶을 살기 위한, 저는 그게 올바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몸을 만들므로써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또 갈 수 있고, 예. 여행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은데 몸이 아파서 여행을 못 간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지금부터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꼭 젊은 사람들만 운동 같이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금 연세 많으신 분하고 운동할 때 같이 뭐 사례 같은 거를 좀 소개시켜 준다면? 저랑 같이 운동하고 계신 87세 87세. 네, 예. 있으세요. 87세 어르신 성함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예. 그래서 어목자님이라고 계신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밀고 다니셨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동을 하시거든요. 예. 주로 어떤 거를 운동을 같이 하시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항상 발을 깨우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의 센서들을 키우는 운동들을 해서 발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훈련들. 그래서 불안한 지면에서의 운동 움직임을 자꾸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암만 주위에도 네. 낙상이라는 거를 넘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네. 넘어졌을 때 최악의 상황, 고관절을 다친다든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몸의 민첩성을 길러준다, 그런 건가요? 네. 이 반응 속도를 빨리 해준다. 네, 그게 반사적인 반응을 해야 우리가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력과 이런 균형 감각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 운동만 아무리 한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 안에는 느린 근육과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빠른 근육에
퇴화가 빨라요. 빠른 근육이라는 건 어떤 네. 근육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육 안에 붉은색 근육이 있고 하얀색 근육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라토너들한테 많은 거는 빨간 근육. 예. 마라토너들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2시간 이번에 이제 서브 2가 깨졌는데요. 네. 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m 선수들은 몸은 굉장히 근육주의죠. 두껍죠. 네. 예. 속근이라는 백근, 하얀 근육이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전력 질주 많이 다 했는데 예. 지금 아마 전력 질주 가서 시키면 한 10m, 20m 뛰다 다 넘어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우리 몸의 백근, 빠른 근육 타입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점점 노인이 될수록 이 빨리 수축할 수 있는 근육들이 없다 보니 넘어지면서도 대체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놓고 그 키운 근육을 좀 타입을 바꿔주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느리게 스쿼트를 해서 근육을 키우고 나중에는 빨리 스쿼트를 해서 이 근육의 반응 속도를 키워주는 겁니다. 예. 그 할머니님하고 같이 네. 하실 때도 네. 이제 그런 그런 네. 걸 감안해서 운동을 시키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항상 풋 트레이닝 먼저 가고 기본적인 근력 트레이닝, 그 근력의 타입을 바꾸는 운동을 통하고 이후에 이제 통합적인 균형 감각 훈련을 하는데요. 보수 위에서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은 거기에서 뛰기 예. 까지 하시고 예. 뭐 기본적으로 100번 이상은 기본으로 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넘어졌더라도 골절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몸에 굉장히 만들 수 있는 좋은 거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낙상이라고 하는 거는 삶에 들어있는 거지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대처하는 몸을 만드는 거지 낙상을 안 하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의 효과가 최근에 보면 알츠하이머 이 치매로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고 그래서 치매 예방과 운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할머님하고 운동할 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운동 방법을 적용하시나요? 운동을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많은 연구 데이터도 있고요. 예. 이미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또 회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듀얼 이중 과제 훈련입니다. 이중 네. 과제.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면 스쿼트를 하면서 스쿼트를 하면서. 네, 스쿼트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럼 어떻게 뭐 스쿼트 하고 있는 분 네. 그분한테 제가 그러면 네. 73 하면은 21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서 네. 하면서 스쿼트 네. 동작은 하면서 네. 예. 이렇게 해서 자꾸 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반복적인 훈련만 하게 되면 뇌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배움 이런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뇌는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새로운 또 신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신경 채널만 가지고 계속 할 경우에는 치매가 왔을 때 대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채널 이외에 여러 개의 신경망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치매가 왔더라도 다른 신경망들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매로부터 예방할 수도 있고 몸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좋게 형성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삶에 긍정적으로 하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제일 좋은 첫 번째 과제가 자기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인 1 트레이너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로 해갖고 한참 뒤에 제일 끝에 그래도 돈이 남으면 좋은 간병 시설을 위해서 저축해라.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투자가 멋져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하시는 저기 몇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대중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현실이 이게 좀 나이가 고령 아까 말씀하신 87세 네, 그런 87세. 분들이 만약에 헬스센터에 가갖고 등록하려고 그러면 다 거절하시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많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닌 거죠. 이미 뭐 어디 뭐 강남의 어떤 호텔 뭐 이런 데서는 60 몇 살이면은 뭐 신규 가입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고령화 사회니까 이 간병 서비스나 그런 것들 국가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헬스센터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 전문 헬스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공공시설로다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노인 비율이 훨씬 많잖아요. 예. 간병인을 구할 초고령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간병인을 트레이너로 고용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트레이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헬스 트레이너의 간병도 가능할 수 있게. 네.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트레이너로서의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전문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 문체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노인 스포츠 또 자격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자격 사항들 또 이제 더 위에는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또 자격증이 또 있는데 또 이러한 전문 자격증들을 소지하고 있는 한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오히려 이제 또 더 이 시장이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뭐 어디 운동 가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을 만나면 이 달걀 이렇게 막 2개 네, 뭐 이렇게 주세요 이러면서 하루에 달걀 2개 먹어야 돼. 그래서 사과 먹어야 돼. 그러면서 먹는 거 갖고 얘기하시는 저보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의 얘기가 많아요. 단백질 섭취.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이제 WHO 권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 1kg당 1g. 네. 그럼 예를 들어서 70kg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죠. 네, 이거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몇 끼 좀 나눠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끼에 보통 한 20g에서 25g 정도로 좀 나눠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세에서 50세가 되면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지션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1.2에서 1.5g. 그리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고기 싫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고기 먹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체중 1kg당 1.5에서 최대 2배, 2g까지 먹기를 권장을 하거든요. 달걀 2개 먹으면 그럼 몇 g이죠? 그러면 통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에 6g씩 해서 12g. 12g. 네. 그게 하얀 자하고 노란 자하고 다 이제 2개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다 했을 때 한 6g 정도 보고요. 음. 노른자를 빼면 4g 정도. 4g 정도. 네. 그럼 2개 먹으면 12g 12g 정도. 근데 되게 요즘에 어디 코스트 같은 데 가면 단백질 관련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하나 제품의 하나를 갖다 액상 단백질을 먹는데 그게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25g 5g 정도. 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루 종일 그것도 좀 양이 많아서 이게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 그래도 운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먹어두는 게 필수 그걸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쉽게. 너무 좋죠.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 발톱까지 예. 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 그 원료를 넣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소문에 의하면 액상 그런 것들이 그 노인네들한테는 되게 신장이나 이런 쪽에 안 좋다 뭐 그래서 단백질 그거 좀 주의해라 막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사실도 있고요.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뭐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혹시 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섭취 유무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뭐 드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드실 때는 항상 증명된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 뭐 요즘에는 막 인스타 예, 뭐 이런 데서 공인되지 않는 막 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에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인 제품들을 먹으면서 신장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FDA 승인이나 식약처 허가를 받은 그런 안전한 제품을 드신다면 오히려 뭐 신장이나 간에 뭐 부담도 없고 오히려 내 근육을 채워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만약에 집에서더라도 나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엑서사이즈 간식, 네. 예, 운동 간식, 네네. 예, 그런 거로 하면서 네. 뭐 도구나 뭐 이런 걸 해서 그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게 많을까요? 우선은 등산 중요한가요? 등산이 헬스센터에서 한 거보다는 좀 다른 것도 많죠. 근데 과도하게 하면 좀 무릎도 다치고 그래요. 네. 이 등산이 올라갈 때는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항중력 운동이잖아요. 예. 내 체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항중력 운동으로서 정말 우리 몸의 80%의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예.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음. 내려올 때는 계속 우리가 아까도 충격을 주죠. 네, 그 충격을 우리가 흡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짧아졌던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등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 허벅지 앞부분이 계속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는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등산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또 산은 또 타고 올라가는데 또 몇 시간 걸리고 내려올 때 또 내려와야 되니까. 네, 내려와야 되니까. 반드시. 네, 그러니까 계속 충격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최대한 스틱을 좀 잘 사용을 해서 좀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내려오는 걸로. 올라갈 때보다 네. 저는 사실은 올라갈 때는 좀 스틱 갖고 좀 돈 받는데 내려올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냥 탕탕탕탕 내려오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반대로 해야 되는군요. 네, 반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충격을 분산하면서 내려오신다면 등산도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님하고 운동할 때도 보면 이 그 균형, 발바닥 그거에 대한 인지 그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풋이 무너진다면 위에 있는 뭐 발목, 무릎, 고관절, 예, 나아가서 허리, 예. 더 나아가서는 어깨, 목까지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외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통증이 있는 부위를 유심히 볼 게 아니라 저는 발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 트레이너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럴 때 발바닥 갖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발바닥 왜 이렇게 발바닥에 네. 관심이 많으시나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또 선배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야 운동은 걷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걷는 거 보면 걷는 자세가 저렇게 걸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네. 제일 쉬운 게 기본이 걷는 거지만 걷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냥 감으로만 걷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걸을 때도 이제 이게 발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뒤꿈치 그리고 여기가 엄지발가락의 가장 두터운 부분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의 두터운 부분 이게 발의 3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예. 3점. 예. 그래서 요 포인트에 체중이 잘 실려야 됩니다. 걸을 때. 그래서 뒤꿈치부터 닿고 바깥쪽으로 갔다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그러면서 네. 이 앞으로 나가는 네. 건가요? 그러면서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실려서 밀어주는 동작으로. 네. 이 추진력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데요. 음. 재밌는 게 이 현대인들이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좋지가 않아요. 사라졌죠. 예. 그렇다 보니까 미는 힘이 이 엄지발가락이 발의 50%의 힘을 담당을 하거든요. 미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추진력을 목으로 합니다. 예, 목으로 가네요. 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북목으로 걷는 네.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네. 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발 테스트 하잖아요.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엄지랑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네요. 그래서 거북목 교정해야지 하면서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엄지발가락의 기능을 살려주면 목이 교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게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밀집도가 떨어진다 그럴 때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들어오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발전소에서 이제 떼는 거죠. 이 영양소를 가지고 떼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얘네들이 활활활활 잘 태워내는 거예요. 영양소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방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방을 태워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근육 내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육 세포 내에. 이제 우리가 근육의 크기가 똑같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사이즈는 같더라도 안에 밀도가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처럼 좀 구멍이 송송송송 근육 내에도 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송송송송 나면 그 안에 지방이 채워집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먹는 마블링. 예. 네, 마블링. 그게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몸에 마블링은 좋지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요즘에 마블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마블링을 만드는 투플러스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의 효과는 근육이 힘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블링이 된 근육은 힘을 못 발휘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대사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떨어지고 또 몸에 염증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자꾸 몸에 통증도 생기고요. 앞에 있는 이 책은 우리 최범진 과장께서 쓰신 제목은 장타 시크릿인데 읽어보면 장타 시크릿하고는 관계없고 전부 다 헬스 집에서 하는 헬스가 아니고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동작에 관한 모음 책이죠. 맨몸 운동도 맨몸 운동이 주로 많죠. 이루고 이후에는 2부에는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이 운동이라는 게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제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멈추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스쿼트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그 작은 운동들이 쌓여서 정말 근육 연금 듬뿍 얻어서 건강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갖고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재수의 싱글레리티였습니다.